낭독을 하고 생각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역 빚을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1부를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언가를 주문한다면 그 배후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한다.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다. 애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힌트를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짓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돼 버린다. 나는 이제 틀렸어. 결국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자.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난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실이나 트집은 나약한 마음이 표출된 것.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다. 불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야 안심한다. 그런 성질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익숙한 상황이 행복이건 불행이건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뇌의 중추, 뇌간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른바 마음의 전제라는 것이다. 이 전제는 매우 강하다. 불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고 주문을 해서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동안 익숙했던 불행으로 되돌리려는 회방꾼이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 회방꾼이 드림킬러다. 그럴 때에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시험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문 초보자는 대부분 그때까지 불행한 주문만 해왔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고, 즉 현재 의식으로 갑자기 행복한 주문을 하면 잠재의식이 겁을 먹는다. 드림킬러는 주문을 한 본인의 잠재의식의 반발과 불안을 그대로 눈앞에 드러낸다. 그런데 이것 역시 커다란 힌트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은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표현해준다. 상대방은 본인의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표현하는 말버릇의 에너지를 통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전한다. 모든 사람의 의식과 의식은 우주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는 불안이 우주에 의해 증폭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불안감이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드림킬러다.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나거나 슬픔이 느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림킬러에 맞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100엔짜리 컵라면만 주문했던 당신이 갑자기 3000엔짜리 스테이크를 주문했다는 데에 불안감을 느끼고 정말 괜찮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니까 자신의 주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제없어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 커다란 변화와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는 갖추어졌어.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주문하자.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내가 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문을 한다. 그렇게 하면 주변의 목소리는 저절로 사라진다. 우주은행에 적금이 되는 짤랑짤랑 말버릇. 돈의 구조에 관해서 이해했으면 우주은행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이라고 말해보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주 통장에 입금이 되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돈을 주문할 때에는 100만엔이 들어왔어 라는 식으로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주문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강좌 비용 50만엔과 교통비 총액 19만 4,300엔이 4월 29일까지 입금되었어 라는 식으로 용도까지 명확하게 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날짜와 입금액, 용도를 기입해서 가시화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돈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이니 돈을 사용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손님들이 안심하고 가게를 찾아오게 되었어.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했어 라는 식이다. 또 매일 틈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짤랑짤랑이라고 말한다.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조깅이 힘들 때, 공부가 힘이 들 때 등등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노동에 대한 시급이 우주은행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다. 더구나 놀라운 정도의 높은 이자가 붙는다. 그 저축은 우주은행 통장에 쌓이게 되고 이윽고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주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히로시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히로시의 에너지 그 자체다. 사람뿐 아니라 지금 히로시가 있는 환경이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 역시 히로시의 에너지 그 자체다. 불행에 잠겨 있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나 이가 빠진 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나이고 그것도 나며 저것도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보인다. 그리고 말버릇을 통해 잠재의식이 바뀌면 히로시가 그러했듯 상황이 바뀌고 우주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뀐다. 상냥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머그컵,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게 된다.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그 구조를 전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랑의 에너지를 주입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다. 그때는 우주로 주문을 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신변에 발생한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우주에 주문하자. 단 이것은 눈앞의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우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문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우주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친하게 지냈지만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 가고 싶어지고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몸에 걸치는 옷도 살고 있는 집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바뀐다. 거짓말 같으면 실행해보자.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능력이 샘솟는 말버릇을 매일 반복한다. 나약한 사람이 흔히 보이는 언행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뭐뭇이니까 무리야, 뭐뭐는 힘들어 라고 변명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교활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라는 희망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지구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우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뭐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해본 게 없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후회한다.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보자 라며 지구로 찾아오지만 역시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없는 고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지구로 내려왔을 텐데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주문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능력은 자신의 내부에서 샘솟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해도 주문을 하면 우주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내준다. 능력도 주문이기 때문이다. 지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의 성능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하는 모든 주문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에는 우주를 향해 이렇게 말하면 된다. 능력은 샘솟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믿고 행동하면 된다. 이자가 붙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한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에 기한을 첨부하는 것은 주문을 보다 명확하게 우주에 전달해서 주문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이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주에는 이자 제도가 있다. 빚에 쫓기는 히로시에게는 이자라는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겠지만 이쪽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자다. 우주에 기한을 정한 주문을 하고 우주가 보내준 힌트를 실천했는데 원했던 날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가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우주 자체도 그 주문을 마음껏 즐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수가 히트곡을 내고 싶다는 주문을 한 경우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날 길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마돈나의 눈에 띄었다는 식으로 기적적인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이렇게 외쳐야 한다. 그래, 이제 이자가 붙었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어. 우주님 감사합니다. 우주는 자신을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문을 좋아하니까 이자를 당당하게 요구해도 괜찮다. 그렇게 외치면 우주는 더 신이 나서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야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말은 금지다. 눈앞까지 다가와 있던 멋진 전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주에 감사의 에너지를 보낸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지구에 여러 개가 있다. 그중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주문용 파이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를 깨끗하게 해서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이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다. 자장이 좋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은 우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길을 통하게 하는 파이프도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 파이프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매일이 행복할 때 덕분에라고 말하지 않는가. 덕분에야말로 여러분이 모르는 장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를 오가는 에너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사에 가서 우주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원부터 비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다. 그리고 에너지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건 돈이건 그리고 우주이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자신이 신뢰를 얻고 있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주소와 이름을 이야기해 자신의 존재를 밝힌 뒤에 우주에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덕분에 무사히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맑고 강한 에너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 우주에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라. 그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곧 내 행복이다. 히로시가 드디어 행복해졌다. 축하할 일이다.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구축하는 방식에 관해서 특별 강의를 할 생각이다. 우선 남자는 여자에 대해 해준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남편이 되어서도 군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보, 커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 말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아내에 대해 내가 돈을 벌어오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는 이 여신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 여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진짜 남자야 라고 말하자. 아내의 행복도가 높아지면 자기 평가도 높아진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좀 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다. 우주님이 늘 에너지는 신뢰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한 주문을 우주에 보낼 수 있다면 그 힘은 몇 배, 아니 수십 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사랑해 라는 말을 전하자. 쑥스럽게 어떻게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만약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배우자에 대해 사랑의 빔을 쏘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상황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너무 헌신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난센스다. 무엇인가를 해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의존이다. 남자는 신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여신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존재다. 그렇다.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전적으로 믿어주어야 한다.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빼앗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만든 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한편 조신한 여자 따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나라는 기준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신은 왜 항상 뭐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몇 번이나 거듭하지만 남자는 신뢰를 얻어야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갓 태어난 아이는 깨끗한 우주 파이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 자체가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소원이 즉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깨끗한 감성 때문에 가족 사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살피는 능력도 강하다. 특히 아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지구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돼 가족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나 부모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순간적으로 간파하며 그 역할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여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저 단순히 지구에서의 게임을 즐기면 되는 것인데 부모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부모가 웃을 수 없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말버릇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주 파이프가 오염되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부정적인 말버릇을 앞세우게 되고 스스로를 핍박한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버릇을 생산하는 연결고리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부모가 기분 나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웃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부모 역시 자신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그 주문을 대신 이루도록 한다면 정말 뻔뻔한 행동이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다. 그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이고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이 아무리 불행한 표정으로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바란 결과다. 어머니의 불행은 어머니에게 맡기면 되고 자녀의 불행은 자녀에게 맡기면 된다. 상대방이 나의 우주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단 자신의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우주만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가 막힌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어떤 이유가 있건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주문 능력을 되찾고 싶다면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으로 정화해서 자신의 파이프를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되는 것이다. 돈은 얼마든지 있어 라고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한다. 멋진 결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상대를 만날 것처럼 행동한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서적들에 쓰여 있는 것이지만 원하는 자신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단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 히로시가 보고 있던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다. 빚을 모두 변제하면 이걸 반드시 사야지. 이래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는 롤렉스 시계가 어울리니까 사자. 이렇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다는 사실, 늘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을 얻는 것으로 그에 어울리는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라고 말로 표현하면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더욱 강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롤렉스 시계를 갖고 싶다. 언젠가 롤렉스 시계를 살 거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무리를 해서라도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말의 힘은 위대하다. 그 상황에 맞추어 롤렉스 시계가 어울리는 사람에게 걸맞은 수입이 들어온다. 또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켜야 한다.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내게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주는 현실과 가상의 현실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도쿄에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러 간 나는 백화점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폴 스미스 지갑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러자 우주님이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히로시, 그거야. 그걸 구입해. 네? 이 지갑을요? 그래, 네가 가장 사용하고 싶은 지갑을 가진다는 건 돈이 들어오는 중요한 단계야.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끼리는 우주에서 연결돼 있어. 그렇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돈끼리도요? 물론이지. 그리고 항상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돈이 정보를 교환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돈이 좋아하는 사용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 한 돈은 멀어져 가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돈은 사랑과 신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소를 띠고 즐겁게 사용하고 또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돈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서 돈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돈을 순환시키는 비결이란다. 돈끼리는 이런 대화를 나눠. 야, 그 지갑 어땠냐? 아이 더러워. 가지 않는 게 좋아. 그 지갑은 어땠어? 주인이 너무 인색해.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썩는 냄새가 날 지경이야. 그래? 그럼 그 지갑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아, 나는 두 번 다시 그 지갑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땠어? 좋은 지갑이었어? 조금 전까지 있던 그 지갑 말이지? 정말 최고였지. 지갑 안이 정말 깨끗했거든. 주인은 기분 좋게 나를 반겨줬고 나를 꺼낼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 아, 나도 그 지갑에 들어가고 싶다. 알았어. 그럼 다음엔 같이 들어가자. 나는 즉시 폴 스미스 지갑을 집어들고
이어서 아내가 가지고 싶다고 한 코치 지갑도 함께 계산대로 가지고 갔다.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 지금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을 소개한다.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외친다. 나약한 인간인 히로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주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를 하루 10번 말하라.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향해 반드시 이렇게 말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세요 라고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들어왔을 때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면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기분이 좋아진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이후 나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또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에는 돈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매일 매상을 정산할 때에는 돈에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쾌감을 맛보고 있었다.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아도, 분홍색 크라운 자동차를 보아도, 적절한 타이밍으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주저하지 않고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에필로그.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이 잠든 후에 나는 냉장고로 가서 발포주를 꺼냈다. 나는 우주님과 조용히 건배를 했다. 그때 우주님이 샤워기에서 나와 내게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파산을 했거나 죽었을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이 새삼스럽게. 너도 나의 위대함을 알게 된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 포기하지 마라고 속삭였던 건 내가 아니야. 네? 그건 내가 아니었다고. 지금의 너였지. 사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지만 우주에 시간의 개념 따위는 없어. 굳이 말한다면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고 말하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 미래에서 과거로요? 지금의 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거의 너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지. 굳이 말한다면 미래의 네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돼. 미래에 내가 보내는 메시지요? 그래, 그게 우주로부터의 최고의 힌트니까. 그리고 현재의 너는 과거의 너에게 힌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과 신뢰를 함께 담아서. 자, 과거의 너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봐봐. 그걸 어떻게 보내죠? 현재의 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빚을 모두 갚은 현재의 너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날에 네가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자꾸. 나는 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우주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 그런데 과거의 히로시는 도중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우주의 목소리 따위가 들릴 리 없다는 세상의 상식에 빠져서 말이야. 그리고 우주 파이프를 오염시켜서 빚투성이가 되었지. 우주에 주문을 해서 빚을 모두 변제한 현재의 네가 메시지를 보내면 과거의 네가 틀림없이 반응할 거야. 그리고 현재의 너는 과거의 네가 빚을 갚기를 포기한다면 난처해지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네가 9년 전의 너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때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던 너를 만난다면 말이야. 그야 현재 나는 이미 빚을 모두 변제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겠죠. 그렇지. 그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줘. 어떻게요?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고 있다고 내가 말했잖니.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목소리는 과거에 전달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미래로부터의 목소리는 과거에 전달되는 거라고. 과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향해서 크게 소리치란 말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힘주어 말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히로시. 미래의 너는 정말 행복해져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너에게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할게.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낭독을 하고 생각을 잊습니다. 오늘 낭독 산책에서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